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전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데요. 아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두 기업, 이번에는 미국의 애플하고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화웨이는 전부 제조업으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그렇죠. 먼저 애플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애플 핸드폰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삼성전자의 삼성도 지금 우리가 삼성 S10까지 갔죠. 네네. 예. 애플 같은 경우는 2억 대 정도 연간 지금 팔리고 있는데 2018년에 8월에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전이죠.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지금 넘었습니다. 애플이 컴퓨터만 제조하다가 핸드폰 제조 오면서 기업 규모가 확 크게 됐는데요. 지금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치, 플랫폼,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전부 다 애플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익률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그 한 대여섯 배 정도 더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간단하게 애플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하고 이제 아주 치열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 판매는 삼성이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익률 자체를 따져보면 상당히 아이폰이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이 아이폰의 파워가 뭔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세계적으로 앞선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삼성전자하고 애플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세계 시장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숫자면 거의 애플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대신 애플은 뭘 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음악 들을 때 그 아이튠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튠즈 결국은 애플이 깔아놓은 플랫폼입니다. 그게. 네. 그 삼성과 애플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삼성은 핸드폰 팔아가지고 팝니다. 애플은 핸드폰 팜과 동시에 플랫폼을 같이 팝니다. 그래서 애플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애플이 깔아놓은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부터 애플은 장악하기 시작한 게 아마 애플이 리드한 이유가 있잖아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폰이 됐든 뭐 애플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뭔가 자랑스럽게 느끼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 애플만의 어떤 브랜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보통 앱스토어도 애플 앱스토어 자체에서도 엄청난 사업이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왔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이제 애플이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제 새로 펼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그 2017년 4, 6월 그러니까 2, 4분기 핸드폰 판매 대수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7,800만 정도 팔렸습니다. 2017년 4, 6, 그 2, 4분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애플은 4,100만 대 정도니까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러나 그 핸드폰을 팔므로써 한 그 이익률을 따지니까 애플은 91%를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삼성이 7%입니다. 나머지 1%는 기타 회사들입니다. 얼마나 이익률을 거의 다 가지고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 혁신이 뭐는 거 아니? 우선 먼저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면은 우리 손에 의해서 모든 건강이 그 손에는 인체의 모든 생체 기능, 상태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플이 겨냥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 헬스입니다. 핸드폰을 들면 나의 모든 심전도 기능, 첫째가 심전도 기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들면은 내 심장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애플이 브랜드 파워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애플 의료기기, 핸드폰을 들면 내 건강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그 생각 못했죠? 삼성도 아마, 삼성은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애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는 것을. 아마 한 예지만 아마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애플 워치라든가 뭐 뉴스 보니까 헬스 키트니 뭐 해가지고 하여튼 헬스 쪽으로 뭔가 나가는 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삼성도 뭐 요즘 그 바이오 헬스 쪽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투자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화웨이는 그 강점인 사업 분야가 어디인가요? 주로 이제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입니다. 우리 KT라고 있죠. 네네. KT보다 화웨이가 훨씬 규모가 큽니다. 물론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는 면이 없잖아 있죠. 네. 그러나 판매대수 따지면 화웨이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화웨이가 성공했죠. 네. 나중에 이제 왜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제동 걸고 있는가는 나중에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화웨이가 지금 주력으로 지금 5G 맞습니다.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5G 시장이 열리면서 그 엄청난 미래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2020년 되면은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됩니다. 그러면 5G가 뭐냐면 결국은 통신 장비 아닙니까? 통신 장비 아까 가장 많이 팔리는 회사가 화웨이라 그랬죠? 네네. 5G가 그만큼 미래 시장이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핸드폰이 지금 4G거든요. 4G에서 5G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 임선생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빠른지. 글쎄요, 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하던데. 4G의 100배 빠릅니다. 100배 용량과 100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통신 시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5G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절대 화웨이를 놔둘 수가 없죠.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생각할 겁니다. 화웨이나 등등 중국 회사들은 공산당에 뒤에서 바치고 있다. 물론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가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연구 개발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의 그 토요타 자동차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얘기를 들어서 2017년에 연간 개발비가 14조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14조 8천억의 규모는 뭐냐면은 토요타 자동차의 10조에 버금갑니다. 얼마나 개발비 많이 합니까? 그만큼 연구 개발 투자 같은 얘기고 또 하나는 18만 명 사원 중에서 8만 명이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완전 연구 전문 기업이네요. 이 정도로 화웨이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근데 어쨌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약간 신뢰를 잃은 면이 있거든요. 뭐 스파이를 심는다든가, 그 기계 장비를 통해서 그 백도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정보를 다 빼나가는 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 또 화웨이 부회장은 또 체포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그 런정페이 회장이 이제 런정페이라고 이제 화웨이 창업자 아닙니까? 런정페이 회장이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자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 공산당 관련이 없다. 뭐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키워왔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지만은 이 화웨이의 장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주 사원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그 회사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일정의 주식을 부여받습니다. 물론 급여의 성의 수준이겠지만은 그만큼 더 소속감이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화웨이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은 참 우리 삼성전자처럼 폼잡고 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회사를 언급해서 정보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든지 큰 회사 많이 좋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중국에서 화웨이 하면은 참 그야말로 참 저기 동료 가운데서 참 아주 칭찬받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는 건데 그 주주 회사 사원 주주들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의 CEO는 화웨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CEO가 바뀝니다. 이거 특이한 제도죠. 그러네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회장이 바뀝니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이것만 나오면 그러나 그 새로운 회장은 런정페이 창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약간 뭐 우리 그 이사회 의장제도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모든 결정, 모든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인력 배치 이런 것은 전부 다 6개월 회장이 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위임 또 해줍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하는 주 한 이유가 뭐냐면 파괴적인 혁신을 항상 해라. 긴장을 불어넣었다. 그런 어떠한 아마 일종의 그 매니지먼트 중에 아마 깁 중에 하나 같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자로 이제 주가 하락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애플의 미래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 헬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애플 에어러블. 그게 우리가 의복을 입고 있으면 이제 핸드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의복을 걸치면 내 의복에 맞는 건강 상태, 내 의복에 맞는 취미, 내 의복에 맞는 모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애플 회사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애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애플과 화웨이가 시장에서 부딪힐 일이 있나요? 지금 서로 아이템이? 그래서 화웨이는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5G가 내년이면 이제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은 지금 6G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6G의 규모 어느 정도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4G의 1000배 이상의 용량과 속도를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5G의 몇 배입니까? 10배지요? 아마 지금 기술 발전 수준으로 보면은 그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특히 화웨이 같은 메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회사와 겹치지 않는, 대결하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래를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